안녕하세요, 이기자입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즉 폴더블 스마트폰은 몇 년 전부터 얘기되어 왔고 작년부터 출시되기 시작한 제품군이죠. 2011년 CES에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프로토타입을 선보인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끝에 무려 8년 만에 나온 갤럭시 폴드. 처음 출시 가격이 아마 200만원대였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당시 첫 제품이긴 하지만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장점이 합쳐졌다 라던가 둘 간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 섞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글로벌 판매량이 약 60만 대라고 하니 그렇게 선전하고 있진 못하고 있나 봅니다. 1세대라는 걸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꽤 선방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 가격이 너무 세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가 두 개다 보니 두껍고 길쭉합니다.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기 힘들고 심지어 자켓 주머니에 넣어도 신경 쓸 만한 사이즈라서 기동성, 휴대성 면에서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판매량이 저조해서 업데이트도 재작년 플래그십 기종인 S9보다 느리고요. 사실 신선한 측면에서는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직접 구매해서 쓰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 제품인 갤럭시 폴드가 후속작인 폴드2를 다가올 8월 온라인 언팩에서 공개 및 8월 후반쯤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트 20과 Z 플립 5G 등도 함께 공개 출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초 언팩에서는 갤럭시 S10과 갤럭시 폴드를, 올해 초에는 갤럭시 S20과 갤럭시 Z 플립을 선보였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3종을 한꺼번에 공개한 적은 없었어요. 따라서 이번 온라인 언팩에서 새 모델을 함께 공개하고 출시까지 같은 날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2에 대한 루머를 정리해드리면 1세대 제품보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120Hz 주사율과 함께 갤럭시 Z 플립에 사용된 TG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사율과 관련해서는 올 초 S20에서 선보였던 기술이기에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부드러운 화면 재생을 위한 주사율 기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갤럭시 폴드는 내부 7.3인치, 외부 4.6인치였는데 각각 대략 0.4인치, 1.63인치가 늘어난 7.7인치, 6.23인치가 탑재될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 크기를 늘린 건 조금 더 큰 화면, 풀스크린 트렌드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크기가 커진 만큼 전면은 화면으로 꽉 찬 모양새를 갖추게 될 수 있겠네요. 이 6인치의 크기는 스마트폰 중에 대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가 6.5인치, 갤럭시 S20 플러스가 6.7인치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커지면 뭐다?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약 300g 정도의 무게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장시간 사용을 하면 확실히 손목에 통증이 오긴 한답니다. 또 나왔던 얘기로 커버 윈도가 유리로 바뀐다고 합니다. 1세대와 달라지는 건데요. 원래 적용됐던 투명 폴리이미드를 대체하는 유연한 폴더블 유리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리는 근데 외부 충격으로 깨지기 쉽죠. 그래서 유연성, 내구성을 높이는 강화 공정을 추가하여 이 재료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동안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투명 폴리이미드가 유연함과 내구성이라는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삼성전자는 확실히 폴더블 유리의 상용화가 됨에 따라 선호가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직접 폴더블 유리 개발에도 참여하여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2에 들어갈 부품은 지난 5월부터 발주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7월쯤부터 제품의 양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인 8월쯤에 어느 정도 물량이 갖춰지면 공개, 출시를 할 것 같네요. 갤럭시 폴드2의 생산량은 월 30만 대 정도일 것이라 추측이 되는데요. 갤럭시 S 시리즈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이 정도 규모로 폴더블 폰을 양산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시 기계 얘기로 돌아와서 카메라 성능의 경우 앞서 갤럭시 20 울트라에 탑재됐던 스페이스 100배 줌 기능이 50배 하이브리드 줌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배 줌은 화질 저하와 함께 쓸 일이 없는 오버스펙이라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많았던 것도 이유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대신 비행시간 거리 측정 카메라를 레이저 포커스 센서로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느린 자동 초점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나왔던 기종이기에 부족했던 점들을 어느 정도 보강해서 출시되는 2세대이기에 전작보다 나아지리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스펙이더라도 가격이 비싸면 판매량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잖아요. 다행히 폴드2의 출고가는 1세대보다는 $100 정도 저렴하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따라서 2세대가 풀리게 되면 1세대도 더욱더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요. 어쨌든 접히는 스마트폰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리 잡히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나온 폴더블 폰들만 해도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없는 게 사실이죠. 이러한 과도기 타이밍의 폴더블 폰들에 대해 소식은 전해드리지만 딱히 구입까지는 권유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현재 스마트폰들처럼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더블 폰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기까지 새로운 삼성의 폴더블 폰 관련 루머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